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챙겨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실 텐데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드시는 그 특정 비타민들이요. 오히려 뇌 건강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숨겨진 위험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내용이에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시니어 건강 전문가의 경고를 담은 그런 영상 스크립트인데요. 흔히들 드시는 비타민 D, E, B6, A, 그리고 나이아신, 그러니까 비타민 B3죠. 이게 과다 복용될 경우에요. 어떻게 뇌졸중이나 뇌출혈, 신경 손상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 복용 중인 영양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좀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건강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타민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비타민 D입니다. 이게 뭐 뼈 건강, 면역력 강화 다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특히 고용량을 밤에 드시는 경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74세 월터 씨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매일 만 아이유, 아이유는 이제 국제단위죠. 이 정도의 고용량을 계속 드시다가 밤사이에 뇌졸중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고용량 비타민 D가 혈액 속 칼슘 수치를 높이거든요. 근데 이 과도한 칼슘이 동맥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아무래도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 거죠. 우와, 만 아이유면 상당히 높은 용량 같은데요. 그런 제품이 시중에 그렇게 흔한가요? 그리고 왜 하필 밤에 먹는 게 더 위험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어, 안타깝게도 5천 IU에서 만 IU 정도 되는 고용량 제품들이 시중에 꽤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좀 느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나 칼슘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제는 일단 용량, 그 IU 수치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 또 정기적으로 혈중 농도 검사를 해서 내한테 맞는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 관련 약이나 칼슘 보충제를 이미 드시고 계시다면 이건 정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비타민 D의 용량, 그리고 복용 시간까지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다음은 비타민 E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심장 건강 도우미 뭐 이런 별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81세 에블린 브룩스 사례가 있었죠. 네, 그 에블린 씨 같은 경우는 혈액 희석제 와파린이라고 하죠. 그걸 복용하시면서 동시에 고용량 비타민 E, 그러니까 800 IU를 드시다가 뇌출혈을 겪으셨어요. 비타민 E 자체가 혈액 응고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뭐랄까 천연 항응고제처럼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 희석제랑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돼서 너무 강해지니까 출혈 위험, 특히 뇌출혈 위험이 확 높아지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노년층의 비타민 E 하루 권장량은 사실 약 22 IU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중에는 200 IU는 기본이고 심지어 1000 IU 넘는 제품들도 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E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는 건 정말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셔야 돼요. 이 상호작용의 위험성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네, 혈액 관련 문제에서 이제 신경계통으로 넘어가 보죠. 신경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B6는 어떤가요? 76세 해럴드 젠킨스 씨는 그 신경 지원 보충제 드시다가 오히려 신경 손상을 겪으셨다고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사례죠. 해롤드 씨가 드신 보충제에는 하루 200mg의 비타민 B6가 들어있었는데요. 이건 노년층 하루 필요량 보통 2에서 10mg 정도거든요. 이걸 훨씬 아주 많이 초과하는 양이죠. 비타민 B6는 과다 섭취하면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그 수초라고 하죠. 그걸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심해지면 손발저림이나 감각 이상, 균형장애 같은 걸 유발하고 심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 신경을 돕는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오히려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시력에 좋다는 비타민 A는 어떤가요? 79세 도로시 시몬스 씨 사례를 보면 이것도 과하면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던데요. 맞습니다. 도로시 씨는 고용량 비타민 A, 그러니까 만 IU를 무려 5년간 복용하셨는데요. 두통이나 메스꺼움,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을 겪으셨어요. 검사 결과 실제 뇌종양은 없는데 뇌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 이걸 가성 뇌종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몸에 쉽게 축적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쌓이면 두개골내 압력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종양은 없는데 압력이 높아진다. 이것도 정말 무서운데요. 그럼 노년층의 비타민 A 안전 상한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대략 하루 3,000 IU 정도로 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중에는 5,000 IU나 10,000 IU 제품도 많으니까요. 혹시 종합 비타민 외에 비타민 A를 또 따로 드신다면 총 섭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비타민은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82세 프랭크 밀러 씨는 이걸 드시고 미니 뇌졸중을 경험하셨다고요. 네, 프랭크 씨는 콜레스테롤 조절 목적으로 하루에 2,000mg이라는 아주 고용량의 나이아신을 복용하셨어요. 고용량 나이아신은요, 혈관을 갑자기 확 확장시켰다가 다시 확 수축시키는 일종의 요요 현상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안면 홍조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것도 흔한 부작용이고요. 보통 하루 50mg 이상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 들어보니까 비타민 종류별로 작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노년층에서는 몸이 이걸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게 예기치 못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 능력이나 약물, 또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영양소를 꼭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잎이 많은 채소라든지 등푸른 생선, 베리류, 견과류,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거죠. 실제로 그 73세 마가렛 윌슨 씨 같은 경우는 보충제를 줄이고 식단을 개선해서 아침에 어지럽거나 몸이 불안정한 증상, 혈압 문제 같은 걸 해결한 사례도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비타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믿음보다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드시는 보충제 라벨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된 정보에 기반해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특정 비타민의 효능을 막 강조하면서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건강 정보나 마케팅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혹시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서 얻는 그 균형 잡힌 영양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 간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은 종류별로 다르게 작용하지만 노년층에서는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고용량 섭취가 위험할 수 있어요. 자연식품인 잎이 많은 채소나 등푸른 생선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좋고, 실제 사례로 73세 맥가렛 씨가 식단 개선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도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이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보충제 라벨을 꼭 확인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비타민의 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정보가 많은 시대에서 자연 음식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메시지를 남겼어요.